자, 오늘 블로그 글쓰기 강의는 매출보다 중요한 블로그 글쓰기는 없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결론은 매출을 올리는 키워드를 선택하고 거기에 맞는 글을 써라. 요게 이 영상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은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방문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블로그마다 주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주제 안에 포함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키워드에는 지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수가 높다고 조회수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 블로그를 키우는 데는 내가 정한 주제에 맞게 내 지수에 맞는 키워드를 써야 되는데 내 주제에 따라서 키워드의 조회수는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 방문자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디지털 마케팅을 주로 다루는 제 블로그와 또 다른 블로그는 아이폰을 주로 다룹니다. 그러면 디지털 마케팅과 관련된 키워드를 써야 되니까 뭐 퍼포먼스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이런 키워드들을 쓰게 되겠죠. 반면에 아이폰 관련돼서는 이런 키워드를 쓰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직접 조회는 해보진 않겠지만 어디가 기본적으로 조회수가 많습니까? 당연히 디지털 마케팅 쪽보다는 아이폰 관련해서가 조회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마케팅을 주로 운영하는 저의 블로그와 아이폰 관련돼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다른 사람의 블로그, 이 두 개 블로그를 직접적으로 방문자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주제 안에서 열심히 글을 쓰면 되기 때문이죠. 물론 같은 업종끼리 비교는 뭐 의미가 있을 수가 있지만 같은 업종이 아닌 이상은 단순히 방문자를 비교하면서 넌 잘했니 못했니를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문자는 중요하지 않는다. 내 블로그가 정한 주제 안에서 내 블로그 지수에 맞는 키워드를 지속적으로 써서 상위 노출을 성공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자, 두 번째, 본문을 잘 작성해야 됩니다. 일단 사용자가 어떤 키워드를 검색해서 내 블로그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 키워드에 대한 답을 바로 줄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키워드에 대한 답이 블로그 본문의 앞쪽에 배치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디지털 마케팅 교육이다 라고 하면은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앞쪽에 놓고 나머지 뒤를 풀어가야 되고요. 아이폰 수리 방법이라고 한다면 아이폰 수리 방법에 대해서 앞쪽에 빠르게 설명을 하고 뒤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 앞쪽에 이 키워드에 대한 답을 넣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블로그 본문에 사용한 이미지나 동영상은 사용자가 내 블로그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좋은 이유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블로그 본문에 다양한 이미지 그리고 동영상을 삽입해서 사용자가 왔을 때 오랫동안 머물러 줄 수 있게 유도해 줍니다. 그리고 블로그 글쓰기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써 주시되 최소한의 조건 요 정도만 지켜준다면 뭐 나머지는 큰 문제 없다. 요거는 최소의 조건입니다. 뭐 글은 더 늘어도 되고요, 이미지 더 늘어도 되고요, 키워드 더 넣어도 되지만 최소한 요 정도는 지켜달라. 자, 그리고 방문자에게 그냥 정보만 주고 끝 이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걸 제공해 줄 수 있어, 나는 이런 서비스를 너한테 제공해 줄 수 있어, 나는 너에게 이런 좋은 제품을 소개해 라고 하는 제안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사용자가 이 글을 읽고 와 너무 좋다 하고 나가버리면 안 되거든요. 글을 읽다가 얘네 홈페이지에 들어가야겠는데 라는 요소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보성 글, 좋은 글과는 조금 다르게 블로그 본문에 온 사용자는 블로그 본문으로는 좀 아쉬워야 돼요. 나는 도움을 완전하게 받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도움을 받으려면 이 링크를 클릭하면 되겠네? 라고 의도해서 글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방문자에게 좋은 제안을 해서 방문자가 내 홈페이지에 들어올 수 있게 유도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상업성 글, 정보성 글 이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주제가 벗어나지 않는 글만 쓰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경쟁이 약한데 조회수가 많은 뭐 황금 키워드, 틈새 키워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키워드들은 내 블로그 주제와 상관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제가 벗어난 글은 블로그를 키우는데 도움이 안 돼. 비록 그 키워드가
황금 키워드야, 틈새 키워드야, 좋은 키워드야 라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또 하나, 너무 좋은 글을 썼어. 근데 끝이야. 내 홈페이지에 링크도 없고 내 업체명도 언급이 안 돼 있어. 그러면 저는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글을 쓴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성 글은 매출을 올리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해요. 블로그를 하나를 보고 이 사람은 이런 좋은 글을 쓰니 얘한테 뭔가 내 서비스를 맡겨도 되겠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 속에는 상업성 글은 나쁜 글이고 정보성 글은 좋은 글이야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거 다 뻥입니다. 링크, 상호명이 들어간다고 상업성 글이 아니에요. 다만 링크 써도 좋은 글일 수 있고요. 상호명이 들어가도 좋은 글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링크도 없고 상호명도 없지만 글이 거지 같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판단을 하는 거지 단순히 링크가 들어갔냐 상호명이 들어갔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상한 링크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쿠팡 파트너스, 제휴 마케팅 이런 링크들은 운 없이 잘못 쓰다가 걸리면 블로그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상한 링크 쓰지 마시고 물론 내 거는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사업체, 내 쇼핑몰, 내 스마트 스토어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정보성 글이냐 상업성 글이냐를 고민하지 마시고 이 글이 좋은 글이냐 나쁜 글이냐 요거를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질 낮은 글, 유사문서 요런 것들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질 낮은 글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왔는데 이 글 별론다고 바로 이탈을 해버린다거나 혹은 이 글은 다른 블로그에 이미 있는 내용을 갖다가 각색해서 쓴 글인데? 라고 하는 요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블로그에 쓰게 되면은 네이버에서는 야 이거 구리구나 라고 하고 지수를 깎는다거나 저품질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성, 상업성 구분하지 마시고 내 글은 질이 낮으냐 내 글은 유사 문서이냐 요것만 조심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출을 올리는 키워드만 노리고 본문을 잘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블로그를 키운다는 명목으로 내 주제와 관련 없는 이런 키워드를 써서 단기간에 순위를 올리는 것은 오히려 내 주제의 블로그를 키우는 거에 방해밖에 되지 않는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블로그가 상위에 잘 꽂히고 있는지 방문자는 증가하고 있는지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